그래서 이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노조를 무시하고 가서는 사람 몇 안 된다고 무시를 하는데 그래가지고는 자기들도 비전이 앞으로 미래가 없습니다. 전국 대리운전 노동조합 부산지부의 수석 부지부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 정수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노동조합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대리운전을 하면서 현장에서 느끼기에 너무 불합리하다 싶은 점이 많죠. 요즘 뭐 사회에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뭐 공정이라는 부분이, 공정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렇게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시장이 열악합니다. 앞전에 노조로 하시던 분들이 이제 활동을 하시다가 오랜 기간 이제 힘이 들어서 부산 지부가 어느 순간 이제 비상대책위원 체제로 넘어가면서 아는 지인들하고 이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적어도 대리기사들을 위한 단체는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노동운동을 하게 되었고요. 그 전에부터 이제 조합원으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어려웠던 점은 한 95%쯤 되고요. 보람 있었던 점은 한 5%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일단 그 대리기사들이 굉장히 개인주의적이죠. 따로 이렇게 같이 만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서로의 이 단합이라는 게 없죠.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러니까 뭐 노동조합에서 어떤 일을 해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요. 보험단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본인들이 연간 한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상 이렇게 돈이 절감이 되는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누가 했는지 또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가 참 힘들고, 그나마 보람 있었던 일은 가끔씩 이제 일반 그 기사분들이 스스로 조합으로 문의가 오거나 힘든 일에서 조합으로 문의가 온다는 거는 조합을 의지한다는 의미니까 그때는 조금 보람을 느낍니다. 제가 출근을 해서 일을 시작을 하려고 하면 프로그램을 켜면 빠져나가는 게 프로그램 사용료 500원, 그 다음에 합류차비 4,000원에서 4,500원 사이, 이제 그 사이에서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고 보험은 기본적으로 나가는 것이고, 그게 일단 무조건 하루 출근하면 나가는 돈 비용입니다. 수수료는 별도로 20% 따로 나가고, 콜을 취소했을 경우에 페널티가 나가고, 콜을 일정 시간 지나서 취소를 하게 되면 아예 운행하지 않아도 전체 20%에 대한 금액을 페널티로 차감을 해버립니다. 서울에서 이제 로직 소프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업체 연합에서 고용보험하고 그 다음에 산재보험 요율 때문에 수수료가 손해가 되니까 그걸 핑계로 해서 그 변동 수수료를 적용을 해달라고 로직 소프트 프로그램사에 압력을 넣었죠. 그래서 소프트 프로그램사에서 15%에서 25% 사이로 열어준 겁니다. 기존에 20%였죠. 그러니까 이제 업체들에서는 당연히 20% 이하로는 안 내려가겠죠. 몽땅 25%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 놓고 하는 이야기 뭐라 그러냐면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지금처럼 시장이 왜곡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건 너희들이 선택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이 안 맞는 거죠. 조합에서 전국 차원에서 굉장히 저희들이 데모도 하고 방송에다 이렇게 자료들도 돌리고 반발이 심했죠. 그래서 며칠 만에 결국 이제 원위 지식이는데 최종 합의가 되었습니다. 예, 합류차 부분은 대리기사들에게 있어서는 발이죠. 대리기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도심에서 외곽으로 이동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외곽 이동을 하게 되면 다시 도심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하게 합류차라는 존재인데, 기사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출근비라는 명목을 만들어서 돈을 징수해서 그거를 치부의 목적으로 삼기 시작했죠. 그래도 일단 기사들이 그게 편리하기 때문에 이용을 하도록 우리는 용인을 하고 있었고 쓰고 있었죠. 문제는 약속을 한 노선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냥 어느 순간 A라는 노선이 없어져 버리고, 또 A라는 노선에 투입됐던 버스들이 10대가 있었다면 갑자기 5대로 줄어버립니다. 그러면서도 돈은 똑같이 징수를 해요. 대리기사들은 합류차 노선이나 편수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현장의 기사들을 위주로 움직여야 되는데, 얘네들은 합류차라고 해서 기사들한테 무조건 출근만 하면 돈을 징수를 하거든요. 반강제적입니다. 타나 안 타나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노선도 기사들이 원래 쓰는 노선과 틀리게 나옵니다. 그리고 노선을 없애버립니다. 갑자기. 그래도 돈은 똑같이 받아요. 고장이 났다 그래서 운행을 못한다 그러는데 그 고장이 1년 내내 고장이 나 있어요. 그게 고의로 빼는 거죠. 한 대를 빼면 한 달에 한 대당 250에서 270만 원 정도 돈이 절감이 됩니다. 근데 우리한테 돈을 똑같이 받아갔잖아요. 내 편이면 한 달에 1,000만이 넘죠. 1년이면 돈이 1억이 넘습니다. 그거를 그 1년을 그런 짓을 자행을 했었어요. 하다가 정상화 시키려 하니까 정상화를 시켰는데 또 돈을 올린 거예요. 근데 그 금액을 연산을 해보니 월 1,000만 원 정도의 또 돈을 부당이익을 또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뭐 크게 뭐 3가지 정도로 압축을 하면 합류차는 공공이 운행해야 된다. 그리고 합류차는 필요하다. 그 다음에 공공이 운행을 못한다면 통합해서 제3의 단체가 운행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합류차는 필요하다는 건 확실하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업체들이 치부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공익 목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게 조사 결과에 나온 전체적인 도표에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조에서는 앞으로 계획은
부산시와 협의를 좀 하고 이렇게 해서 그 공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가장 원하는 방식은 제3의 단체, 준공공성을 진 단체가 기사들한테서 일정 부분의 돈을 징수를 하고, 그렇다고 무료 운행은 안 되죠. 그래서 기사들도 합류차 설문조사에서 한 군데 정도의 출근비는 낼 수 있다는 게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공짜로 타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돈을 투명하게 받아가지고 운행을 해서 거기서 돈이 남으면 기사들한테 돈을 내려주면 되고, 그걸 100%다 공개했는데 통합 운영하니 돈이 모자랍니다 하면 더 걷으면 돼요. 그걸 기사들이 다 용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관을 동원해서 관에다 압력을 넣어서 공공화 시켜 나가는 쪽으로 일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한테 제보가 들어온 게 연합장들이라 그러죠. 거기 이제 콜센터 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답니다.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나온 말이, 우리가 합류차비를 올린들 그 노조금 뭐 사람 몇 명 된다고 저거들이 해봤자지 뭐 이런 식의 코웃음을 쳤다는 이야기가 저희들한테 제보가 들어왔거든요. 노동조합이라는 거는 인원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노동조합은 우리가 그 법적으로 노동상권을 보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자기들하고 동등하게 싸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업체 관계자도 이 영상을 보게 되겠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그 카카오나 티맵이 전국 단위로 해서 지방을 다 이렇게 점령을 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 같은 경우도 카카오가 거의 30%대 시장을 점유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은 점점 시장 점유율이 늘어날 텐데, 그 대기업들이 들어오는 거를 지방업체들은 절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기들이 부산에도 지방업체가 있어야 부산도 살아가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는 논리를 펴려고 하면 그걸 누구랑 같이 해야 되느냐? 노동조합과 같이 해야 돼요.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자기들이 절대 못 막아냅니다. 근데 노동조합에서는 그걸 막아줄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선에서 지역업체를 보호를 해주라.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저거들밖에 몰라요. 그런데 다른 지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구는 얼마 전에 노사교섭이 됐어요. 교섭이 돼가지고 그 지역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희들이 좀 막아줘라. 심지어는 수수료를 내렸습니다. 내려서 노사교섭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대전에도 하고 있고 서울에는 이번에 노사교섭이 됐고 이런 식으로 시대가 바뀌어가는데, 부산에 있는 업체는 그거를 못 느낍니다. 지금 티맵 같은 경우는 계속 그 할인 행사를 해요. 할인 행사 어떻게 하냐면 부산처럼 요금을 할인하는 게 아니에요. 수수료를 돌려줍니다, 기사들한테. 기사들은 좋은 거예요. 소비자도 좋아요. 자기들은 돈을 좀 적게 벌겠지만 그런 식으로 거대 기업이 들어오면 얘네들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못 이깁니다. 그럼 그때 가서 어떻게 되노? 노동조합과 협의를 해가지고 좀 시장도 지키고 일정 부분에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그거는 담합이 아니거든요.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끼리 하는 짓은 담합이에요. 짬짬이죠. 법으로도 얼마든지 징계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기회에서 말씀드리는데, 노동조합은 업체 당신들하고 싸우려는 단체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해라는 거죠. 불합리한 것을 어느 정도는 정상적으로 돌려주고, 그리고 너희들이 100원을 벌어가면 기사들도 100원을 벌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쟤네들은 100원을 벌어가면 기사한테 50원도 못 벌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억울하면 내역을 공개해라 하니까 그건 죽어도 안 합니다. 그래서 이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노조를 무시하고 가서는 사람 몇 안 된다고 무시를 하는데, 그래가지고는 자기들도 비전이 앞으로 미래가 없습니다. 이상 뭐 하고 싶은 말 요거로 하겠습니다. 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